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야 원내대표가 잠시 뒤 11시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습니다. 연금 개혁안이랑 이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지금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인데 분위기가 오늘 괜찮을까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소득 대체율 43%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연금 개혁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위가 구성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여야가 합의할 만큼 합의된 내용을 좀 더 제대로 이행을 하겠다, 여야 합의대로 되겠다는 그 문구를 좀 넣는 게 네. 앞으로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야당에서는 당연히 뭐 여야 합의대로 될 거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해주신다고 하면 그 문구를 넣어주시면 저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민생의 어려운 만큼 추경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민생 회복지원금 관련해서 25만 원 관련해서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소비 쿠폰이 결국은 25만 원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초 생활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관련해서 25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소상공인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과금, 전기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 바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한된 어떤 재정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재정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오늘 회동에 좀 성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성과가 있어야 되는 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 계속 번번이 조건을 내세우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양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발 더 양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43%를 민주당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연금특위 합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혹은 이 합의가 없으면 이 모수 개혁안조차도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양보를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이 모수 개혁안이 어쨌든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이건 먼저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조건을 내세우면서 합의를 이뤄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이 연금 개혁안이 중요한 이유는 연금 개혁안을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협상들까지도 물꼬가 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추경인데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도가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이미 지금도 좀 늦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모수 개혁안이 합의가 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처리할 건 하고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도 한 발 더 나아가는 논의를 해야 된다. 구체적인 시기와 그리고 언제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추경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주 후반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지금 승복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승복 여부도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우선적으로 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돼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는 것보다는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네. 석동현 변호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석방이 됐을 때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는 게 이른바 관저 정치 아니냐 그런 식으로 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 머물면서 헌재 결정은 굉장히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승복의 메시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시겠죠. 근데 이거를 뭐 주변에서 뭐 압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대통령의 의사는 변호인 측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당 지도부를 통해서 입장이 나왔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젠가요? 어젠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 수용하겠다고 그러지 그제 않았습니까? 얘기했었죠. 네. 근데 그게 여러 번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저희는 이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우려가 있는 만큼 여야가 같이 만나서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걸 하자. 네. 그리고 저는 뭐 결의안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변호인이 승복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승복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구속 취소되고도 나왔던 메시지를 보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승복 메시지의 핵심은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는 헌재의 판단에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없는 한 뭐 아무리 여당에서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민주당에서 계속 승복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이런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지층도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이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상 그동안 보여준 움직임을 보면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의심이라던가 절차에 대한 시비라던가 굉장히 이 헌재의 판결이 마치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그동안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그동안 이미 해왔던 행보만 보더라도 불복 시그널이 읽힌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가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당사자가 직접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약속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우려되는 것은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 누군지는 뭐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대통령 측으로 나와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는 분의 멘트를 보면요. 정말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고하면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승복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상 저는 승복을 안 하겠다라는 걸로 읽히기 때문에 아무리 변호인 측에서 과거에 뭐 헌재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했을지언정 최근에까지도 대통령 측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대통령이 여전히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결국 불복을 위한 사전 빌드업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네.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대변인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공동회견, 뭐 승복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합의라든지 약속을 할 의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직 답변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여당 지도부가 하는 것보다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답을 받아오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 본인이 직접 승복을 하지 않는데 여야가 따로 모여서 승복 메시지를 같이 낸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핵심적인 문제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여당에도 이제 승복 메시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헌재를 부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던 서천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개인 발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구체적인 징계 조치라던가 엄중하게 경고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헌재를 향해서 각하 탄원서를 내는 이런 집단적인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도부가 크게 나무라지 않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말로는 지도부는 이제 승복해야 된다라는 네. 메시지를 내지만 사실 여권의 주류 정치인들은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이 나왔을 때에는 불복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부 차원의 메시지도 사실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믿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일부 방송에 그 유튜브에서 스치듯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좀 공적인 자리에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존경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진짜 존경하는 줄 알대로 이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행보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른바 이제 우클릭한다고 하지만 원래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 특별법 52시간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연금개혁 관련해서도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해서 사실상 기대여명하고 가입자 수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받는 금액이 좀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자동 조정 장치 해준다고 했다가 민주노총이 반대하니까 또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의 어떤 무게나 책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이재명 대표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어떤 불복에 대한 것들을 대통령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저는 좀 전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각하와 기각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그 각하와 기각의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들은 100% 8대 0이라고 인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
매일 어떻게 보면 여러 수많은 의원들이 헌재앞까지 이렇게 걸으시고 단식하시고 이렇게 압박하시는 거 보면 본인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거는 결과에 대한 수용은 양측이 공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탄핵 결론에 따른 책임론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뭐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논의가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건 저는 뭐냐면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29번의 탄핵 실질적으로 이제 8개 탄핵이 13개 탄핵이 통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8개의 어떤 탄핵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른바 8대0 아닙니까? 줄 기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구서가 쌓이고 있죠.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탄핵된다는 거는 그 기관이 사실상 식물 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책임이 있었느냐 과연.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거 때 되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무책임합니다. 닭을 잡는 데 있어서 속칼을 쓰고 그 어떻게 보면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국정의 한 파트너인 축인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경고를 하고 본인들이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에 걸맞는 어떤 책임을 위해서 뭔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무고입니다. 어떤 문제가 없는데도 어떤 혐의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권한을 남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뭐 그러면 탄핵이 인용이 되면 갈등을 부추긴 정당은 아예 해산시키자 이렇게까지 역공이 나섰더라고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내란죄라든지 외환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 그것을 배출한 이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냐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거리 두기는커녕 대통령과 사실상 일심동체해서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정당으로서 민주정당으로서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대통령이 보통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정말 이 국가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맞는 것인데 예를 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던 게 그 12.3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에 있었어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안 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절차도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을 저지했었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는커녕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나는 표결을 안 했을 것이다라든지 뭐 혹은 계엄령이 아니라 뭐 계몽령이다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든지 이런 모습들 자체가 이게 과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지지층만 보면서 본인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정치적인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남발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마치 이거를 뭐 민형사 책임을 물린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 법적으로 이제 판단을 받아서 제약을 거는 방식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이 있는 거고요. 소추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헌재에서 분명하게 판결을 설시한 것은 뭐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았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남발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동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탄핵을 추진해서 그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국회에 있는 권한조차도 법을 통해서 묶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네. 스스로의 권리를 깎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 수 네. 있을까요? 그 검사 3인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검사 3인에 대한 탄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9번의 탄핵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인용 씨의 당을 해산시키자 이 부분은
어떤 개인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치환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성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연좌제 성격이 크거든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그 내용을 보면 당을 해산시키고 실질적으로 선거가 있을 때 후보 추천도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계엄을 민주당에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두면서 계엄 옹호 정당이라고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이 곧 내란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내란 하면서 무슨 이견을 제시하거나 문제 제기하면 내란 선전선동한다고 하면서 입틀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당을 아예 없앨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내란 관련해서 했을 때 당을 아예 없애겠다고 하는데, 내란 종식 원탁 테이블에 누가 계시냐면 그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은 실질적으로 통진당의 후예 아닙니까? 이분은 내란 선동 때문에 사실상 당이 해산된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같이 하면서 국민의힘을 내란 선전, 내란 계엄, 계엄 옹호 그런 당으로 하면서 없애겠다고 하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신변 안전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살해 위협을 받았다면서 이제 경호원 보호를 받으면서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자작극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구실로 이재명 대표가 장외 집회에 빠지면서 당내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라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리고 당장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민주당이 강경하게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좀 선을 넘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대표께서는 사실상 테러를 한번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정말 연초부터 어떻게 보면 흉기에 맞아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에도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테러를 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태를 보고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을 두고도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붙이면서 자작극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넘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메시지를 내실 게 아니라 적어도 여당의 중진 의원이라고 불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작극을 제기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승복 메시지를 더 강하게 내야 된다. 그리고 이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때이지,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 물어뜯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자작극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게 동의되기도 어렵고 정치인으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보여주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 상황도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 석방으로 주춤했던 여권 대권 잠룡들이 보폭을 늘리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조계사를 찾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주자들인데, 당 지도부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승복 입장을 밝힌다는 게 뭐냐면, 인용이 됐을 때 우리가 승복하겠다는 것도 당연히 되지만 기각이 되거나 뭔가 했을 때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제가 인용을 기본으로 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다. 그거는 헌재 결정대에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도 그런 얘기를 했죠. 민심의 법정에서 정의, 양심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무죄다. 심지어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를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수 어떤 국민의힘 계열에 있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각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전혀 8대0 무조건의 인용만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현실의 벽,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렇다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각하와 기각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지자들을 설득할지, 그걸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